이 음성은 네이버 파파고의 인공지능 음성입니다. 추후 여러 외국어로 번역해서 실제로 일어난 꿈 체험기인 실증 사례의 바탕을 둔 홍순례 박사 꿈의 몽의 동영상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례 박사 소개.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한문학과 졸업, 박사, 꿈 연구 30여 년, 홍순례 박사 꿈 해몽, 태몽 등 저서 총 15권, 신문 연재 방송 강연 활동, 유튜브 활동 및 사이트 운영 중 http://984/kr 홍순례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의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전개 양상별 꿈의 효용에 관하여 꿈은 우리 인간의 영적인 정신 능력의 활동으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다양한 꿈의 세계를 전개 양상별로 꿈의 효용에 관하여 사례를 곁들여 살펴본다. 1. 내면의 심리 표출인 꿈의 효용. 꿈은 내면 심리의 표출이다. 자신이 꾸는 꿈의 분석을 통해서 현실의 자신으로서는 알 수 없었던 잠재적인 내면의 심리를 파악하여 실생활에 있어서나 삶의 방향에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 꿈에 나타난 의미를 분석하여 삶의 지혜를 얻은 예를 들어 살펴보자. 1. 자신의 아내가 남의 아내가 되어 있는 꿈. 부부싸움 뒤에 꿈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꿈을 꾼 사람이 있었다. 그는 꿈속에서 몹시 후회하고 있었다. 꿈을 꾼 후에 그는 아내의 소중함과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아내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 2. 못된 사람과 싸우는데 주변 동료가 방관하고 있던 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던 사람과 싸우는 꿈을 꾼 사람이 있었다. 그는 꿈속에서 불의와 자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현실의 냉정함으로 인해 비탄에 빠졌다.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본 그는 자신이 나아가야 할 일이 좌절과 미움이 아니라 대인관계의 개선이며 자신의 일에 더욱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깨닫고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 결혼식장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꿈. 자신의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던 사람의 꿈이다. 결혼식장에 하객이 하나도 없는 꿈을 꾸었다. 현실에서는 수많은 하객들로 넘쳐난 바 이 같은 경우 하객이 얼마 오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잠재적인 불안 심리에서 이러한 꿈을 꿀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의 마음을 편안히 하고 내가 너무 딸의 결혼식을 걱정해서 이런 꿈을 꾸었구나 하고 여기면 그만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험생의 꿈은 시험을 망치는 꿈이라든지 자신의 교실이 없어진 꿈 등을 꾸는 것도 잠재적인 불안 심리에서 꾸는 꿈이기에 편안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4.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꿈.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꿈을 꾸었다고 말하고 있는 바, 이 역시 현실에서 돈에 쭈들리는 경우에 꿈을 통한 일시적인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것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다만 꿈이 사실적으로 전개되었을 경우 실제로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일로 실현될 수도 있으니 꿈이 생생한 경우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로또, 복권 등을 구입해보는 것도 좋다. 5.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꿈, 학생의 꿈, 사례. 좀 내성적인 편인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늘 불만이었다. 그래서 당당해지자고 다짐해도 그것은 늘 다짐뿐이었다.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이것이 내 잠재의식에 들어가 있었던 모양이다.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나는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었다. 한참 신나게 떠들다가 잠에서 깼는데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었다. 그 뒤로 나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꿈들을 많이 꾸게 되면서 내가 그동안 가졌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꿈은 불만족에서 나온다. 만족한 인간은 꿈을 꾸지 않는다. 나는 몽테르랑의 말은 내 생각과 일치하고 있다. 이처럼 꿈을 활용하여 현실에서의 심리적인 요인에 대한 장애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도 있다. 거인이 찾아와서 위압감을 느끼는 꿈을 자주 꾼 사람이 있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의 미래를 살펴보니 현실에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전집의 책에 대한 강매를 권하는 외판원에 대한 심적 부담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어 이를 극복한 사례를 들 수 있다. 2. 계시적인 성격의 꿈의 효용. 고대 서양에서 사람들은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을 종종 신의 계시나 예언으로 받아들였다.
고대 이집트인과 그리스인들은 잠의 사원을 짓고 운영했는데 병자들이 이곳에서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을 해몽의 치료법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인들은 꿈을 계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조상이나 산신령 또한 영적인 대상이 꿈에 나타나는 현몽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 꿈을 창조해내는 주체가 우리의 정신 능력이기에 이렇게 알려주거나 지시해주는 계시적 성격의 꿈은 꿈속에서 계시받은 대로 따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좋다. 이러한 계시적인 성격의 꿈은 꿈의 다양한 상징 기법의 하나로서 긴급한 상황에 놓인 경우이거나 절대적으로 믿게 하기 위해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죽은 부모나 조상 산신령 등을 등장시켜 계시의 꿈으로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1. 독산동으로 이사가라는 꿈.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원장이 있었다. 꿈에 느닷없이 누군가가 독산동으로 이사가라는 꿈을 꾸었다. 지도를 펴놓고 살펴보니 실제로 독산동이라는 곳이 있었다. 이 경우에 실제로 독산동으로 이사가는 것이 유치원의 번창 등 좋은 일로 이루어진다. 2. 빨리 잠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꿈. 조상의 현몽으로 자신을 해치고자 하는 나쁜 놈들로부터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있다. 3. 무덤을 옮겨달라고 계시하는 꿈.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무덤을 옮겨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해주는 꿈을 꾼 사람이 있었다. 이 경우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 꿈의 시련은 결혼한 지 17년 만에 아기를 낳게 되었다. 3. 일깨워주는 꿈의 효용.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뇌는 깨어있다. 그리하여 정신능력의 활동인 꿈을 통해서 현실에서의 긴급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거나 일어날 일을 일깨워주고 경고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우리의 정신능력은 꿈의 영상을 통해 충격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장차 일에 대비케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 어떠한 일의 실행을 멈추거나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고양이가 야광등을 쳐서 불이 난 꿈. 외국의 사례이다. 꿈속에서 고양이가 야광등을 치고 달아나는 바람에 집에 불이 나는 꿈을 꾸었다. 고양이가 그러한 사고를 저지를 가능성은 상존해 있었다. 다음날 그는 고양이와 야광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줌으로써 꿈속에서 본 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현실에서 의식적인 자아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위험스러운 요소를 꿈을 통해 일깨움으로써 도움을 얻을 수 있다. 2. 아이가 부엌으로 떨어진 꿈. 필자의 꿈 사례이다. 1987년도 시골에서 학교 가까운 곳에 새방을 얻어 살고 있을 때였다. 다소 옛날 집이라 부엌과 안방의 높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 집이었다.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다. 아기가 방 안에서 엄마를 찾으러 부엌문에 밀치고 나오다가 철제 쓰레기통 위로 굴러떨어지면서 머리가 갈라지는 끔찍한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나서도 한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바로 다음날 집주인 할머니가 장에 간 틈을 타서 문짝을 뜯었다. 그리하여 문짝을 돌려서 새로 달았다. 방 안에서 문을 잡아당기게 하여 문을 연 후에 아기가 굴러떨어질 위험을 알게 하였다. 그 후에 몸을 돌려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웃을 수 있었다. 이처럼 일어날 수 있던 위험한 사고에 대해서 경고성 꿈의 도움으로 문짝을 바꾸어 다름으로써 위험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 아기가 떨어져 다치면 어쩌지? 라는 잠재적인 불안 심리에서 이러한 꿈을 꿀 수도 있다.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어날 가능성의 여부를 견주어 슬기롭게 대처하면 될 것이다. 3. 아들의 슬픈 눈초리를 보는 꿈. 부모가 아들의 슬픈 눈초리를 보는 꿈을 꾼 후에 초등학생 아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담임의 혹독한 체벌로 인하여 아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담임과 면담하고 올바른 시정 조치를 요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일로 실현되었다. 요즘 학교 폭력이 문제화되어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학생이 있게 되었다. 이 경우에 부모가 자식에 대한 애정을 지니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처럼 아이가 현실에서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일깨우는 꿈을 통해 나타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대의 선물인 꿈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준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에 친지나 주변 사람들의 꿈으로 계시해주거나 일깨워주어 전해주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또한 좋은 꿈이나 태몽 같은 경우에 매몽의 형식적 절차를 취하기도 한다. 4. 친구가 유서를 남기고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는 꿈.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꾼 꿈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단짝으로 정말 친했던 친구가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한 꿈이었어요. 제가 잡으려고 뛰어 올라갔을 땐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애가 울면서 저를 본 채 뒤로 뛰어내렸거든요. 꿈에서 깼을 때 제가 친구를 잡지 못한 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 시간에 한국으로 전화를 했어요. 잘 있느냐? 무덤덤하게 잘 있어. 그러면서 대답하던 친구가 갑자기 울면서 사실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랬다. 면서 유서를 쓰고 있었다. 라고 실토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한참 달래고 친한 친구들 집에 전화를 걸어서 빨리 그의 집에 가서 친구를 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잘 극복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그러대요. 어떻게 그 시간에 전화를 다 했느냐고. 자기 정말 아파트에 올라가려고 했었다고. 잡아줘서 고맙다고. 오드? 신비로운 꿈 이야기이다. 이렇게 친구의 자살 시도를 일깨워주는 꿈을 꾸게 하는 주체는 무엇인가? 선인인 이규보는 이러한 꿈을 꾸게 되는 행위에 대하여 정성이나 간절한 바람 등이 정신에 감행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슴 아픈 이야기로 고3 학생이 수능 성적 문제로 자살하는 일이 있었다. 자살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부모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그 얼마나 심적인 고통과 번민에 있었을 것인가? 이때 꿈으로라도 부모에게 보여주었다면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꿈은 결코 우리 인간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 좋지 않은 꿈을 꾸었다고 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다. 꿈을 꾸었던 안 꾸었던 사고는 일어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안 좋은 꿈을 꿈으로써 장차 일어날 사고에 대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고 슬기로운 극복을 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5. 제사를 치르고 여러 가족이 한 방에서 함께 자게 된 경우가 있었다. 피곤해 자는데 문소리가 덜컹덜컹 나서 억지로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있었다. 이상해서 살펴보니 동생의 엉덩이에 아기가 눌려서 질식사 일보 직전이었다. 어떤 사람이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한두 시간도 안 잤는데 교회에 종소리가 크게 들려와서 피곤한 가운데 억지로 깨어난 사람이 있었다. 이상해서 살펴보니 새방에 살던 할머니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죽어가고 있었다. 이에 구급차를 불러서 살려낸 사례가 있다. 이처럼 꿈으로 인해서 잠에서 깨어난 경우에 주변에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다. 4. 신체 외부적 자극의 꿈의 효용. 꿈은 우리 신체에 가해지는 외부적 자극을 과장된 표현으로 영상화하여 보여주고 일깨워주고 있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 나오는 이야기로 넥타이를 꼭 매고 자는 경우에 교수형을 당하게 되거나 머리에 고약을 붙이고 잔 것이 인디언 떼거리에게 붙잡혀 머리 껍질이 벗겨지는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 귀신이 시퍼런 눈을 뜨고 쫓아오는 꿈. 귀신이 시퍼런 눈을 뜨고 쫓아오는 꿈을 꾼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 눈을 뜨고 자는 버릇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방 안의 보일러 작동 표시 등의 파란 불빛이 실눈에 비차드는 여건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안락한 수면을 방해하여 다음날 일상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을 꿈으로 일깨워 준 것이다. 이 경우에 작동 표시 등을 가리거나 돌려놓거나 하여 평온한 숙면을 취하게 해주고 있다. 2. 바닷가에서 파도를 보고 오한이 들어 몸부림치는 꿈. 현실에서는 열린 창문 틈으로 찬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다. 신체적으로 한기를 느끼고 있었던 것을 꿈으로 일깨워준 것이었다. 창문을 닫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잠을 자게 해주고 있다. 5. 신체 내부적 이상 꿈의 효용. 신체 내부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 꿈으로 일깨워주는 경우가 있다. 담벼락이나 돌무더기에 깔려서 질식하거나 답답한 꿈을 꾸는 경우에 신체의 폐에 관한 이상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꿈의 의미를 유심히 되새겨보고 꿈속의 표상 전개에 주의를 기울여서 병원 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남편이 골프치러 배를 치는 꿈으로 위암을 발견한 설에, 고양이가 목을 핥히는 꿈으로 후두염을 발견한 설에, 누군가가 칼로 눈을 찌른 꿈으로 콘택트 렌즈가 잘못되어 실명의 위기를 넘긴 설에, 괴한에게 옆구리를 걷어차인 꿈으로 늑막염을 알게 된 사례가 있다. 이처럼 꿈으로 신체의 이상을 알아내어 질병에 걸리게 되거나
회복 여부를 예지해주는 무수한 사례가 있다. 자세한 것은 주요 실증 사례별 질병 건강의 꿈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어느 대상에 대한 강한 집착에 사로잡혀 있다. 이 경우에 정신분석학자들이 꿈의 분석을 통하여 치료에 활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자신은 건강하다는 자기암시를 잠재의식에 보냄으로써 의식적인 꿈을 통해 질병 치료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 창의적 사유활동의 꿈의 효용. 인간의 정신능력의 활동이 극대화되는 꿈을 통해서 창의적 작품이나 발명,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 정신에 감응되어 꿈속에서 발명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안하거나 시를 짓거나 영감을 얻게 될 수 있다. 선인들이 꿈속에서 시를 지은 수많은 몽종시들이 개인 문집 속에 전해져 오고 있다. 참고적으로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선인들의 몽종시 연구이다. 나아가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 암시를 주고 자게 될 경우 다가오는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꿈에서 찾을 수가 있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꿈속에서의 창의적 사유활동으로 아이디어나 발명을 하게 된 사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무수히 많다. 오래전부터 과학자와 음악가, 화가, 운동선수, 작가, 발명가들은 꿈에서 영감을 얻거나 기발한 해결책을 발견했다. 이에 관한 대다수의 이야기가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인 데이드르 바레트의 저서인 꿈은 알고 있다. 더 커미티 슬립의 시대순으로 소개되어 있다. 한편 중국에서 사유적인 활동에 관한 사례는 유문영의 꿈의 철학에 소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수광의 지붕유설, 목매 부분을 비롯하여 선인들의 개인 문집 속에 수없이 산재되어 있다. 요즘 사람들의 사례에서도 잃어버린 아이나 열쇠의 위치를 꿈속에서 알려주는 등 수많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꿈속에서의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발명과 발견을 한 수많은 사례가 있다. 외국의 꿈 사례를 비롯하여 중국의 사례에서도 꿈속에서 뛰어난 문학 작품을 지어낸 수많은 사례가 있다. 이러한 꿈의 세계와 발현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공통된 것을 알 수 있겠다. 실로 꿈은 신이 우리 인간에게 내린 최대의 선물인 것이다. 꿈을 통해 우리 인간의 정신 능력이 고도로 발현되어 시나 문학 작품이나 음악, 미술, 영화 등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발명이나 새로운 발견에 있어 뛰어난 창의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건양대 송원영 교수는 무의식의 세계인 꿈에서는 비논리적인 생각이 활성화되는데 이것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태몽리나 로또 복권 당첨이나 각종 사건 사고의 예지적인 꿈의 세계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심리학자들은 예지의 능력은 인간이 아닌 신의 영역이라며 예지적인 꿈의 세계를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거미가 천부적인 능력으로 집을 짓는 것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우리 인간이 꿈을 통해 창조적인 사유활동을 하고 장차 일어나리를 꿈으로 예지하는 고도의 정신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서 알아낼 수 없거나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정신 능력이 고도로 극대화되는 꿈의 힘을 빌려 해결할 수가 있다. 현실에서 어떠한 문제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나 기발한 발명이나 해결책이 필요한 경우 잠자리에 눕기 전에 그 문제에 관해서 나는 꿈을 꿀 것이다. 나는 그 꿈을 기억할 것이다. 등의 자기 암시를 준 후에 잠을 청하는 것을 훈련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할 주식의 종목이든지 부동산 투자인 경우 어느 지역 등의 꿈으로 일깨워질 수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징적인 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꿈의 몽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땅바닥을 손바닥으로 쓸어보니 피가 묻어있는 꿈이었다. 이에 부동산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낸 사례가 있었다. 또한 용 3마리의 등에 올라탄 꿈으로 아파트 4채를 매수하여 막대한 수익을 남긴 사례가 있다. 7. 사실적인 미래투시의 꿈의 효용. 사실적인 미래투시의 꿈은 꿈속에서 본 그대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적인 미래투시의 꿈은 꿈속에서 결과를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날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으며 안 좋은 꿈의 경우는 꿈 내용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면 현실에서는 위험이 닥쳐오기 전에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꿈속에서 경마에 우승하게 될 말을 미리 보게 된다든지 상승하는 주식을 보여주어 막대한 재물적인 이익을 얻게 된 사례가 있다.
또한 꿈속에서 나타난 로또 번호로 당첨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외국의 사례로 세 가지를 간략히 살펴본다. 1. 흉악한 살인자의 얼굴이 꿈속에 나타나서 범인을 잡다. 2. 전쟁터에 나간 애인이 이른 모레 성 안에 갇혀 고통을 겪고 있는 꿈을 꾸었다. 그리하여 실제로 꿈에서 본 대로 똑같은 성을 발견하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애인을 구출해내게 되었다. 3. 독일의 한 남자가 우거진 검은 숲속을 산책하던 중에 괴한에게 쫓겨서 달아나다가 오른쪽 길로 가거라 라는 소리를 듣고 자그마한 호텔로 피신하여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던 꿈을 꾸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그 숲속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20여 년의 꿈속의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는 쫓기는 중에 꿈에서의 기억대로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접어들었다. 곧 그의 앞에는 꿈에서 보았던 호텔이 나타났다. 결국 20년 전에 꾸었던 꿈이 그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었다. 8. 상징적인 미래 예지 꿈의 효용. 장차 일어나리를 상징적인 꿈을 통해 예지해 줌으로써 꿈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다가올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흉몽을 꾼 경우에도 꿈은 왜 이렇게 불길한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무엇을 예지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 를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몸가짐을 삼가고 조심한다면 큰 화를 면할 수가 있을 것이다. 1. 사람이 죽었다는 꿈. 필자 동생의 꿈 사례이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사람이 죽은 것을 보았다. 옆에 노인이 말하기를 사람의 운명은 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 순간 천둥 번개가 치면서 자신도 죽게 되는 것을 체험하다가 깨어났다. 깨어나 보니 새벽녘이었다. 출근 후에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오전 10시경에 협력업체 직원이 사고로 발생하는 일이 일어났다. 급작스러운 사고였지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시신을 연물하는 등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미래 예지적 성격의 이 꿈을 통해 잠재의식이 꿈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는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꿈을 통해 노인과의 대화에서 사람의 운명은 섭니다. 는 말을 듣고 나아가서는 꿈속에서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체험해보게 된다. 또한 꿈을 깨고 나서도 죽음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을 통해 갑작스러운 사고였지만 당황하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2. 건물의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붙은 꿈. 어린 아들의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긴급 수술을 해야 했지만 병원에서는 수술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었다. 귀퉁이가 다시 붙은 꿈을 생각하고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에 병원이 떠나가도록 대성통곡을 하는 등 울부짖었다. 수술실 밖에 떠들썩하기에 때마침 80세 노인을 수술하려던 의사가 사정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의사가 마음을 바꿔 노인 대신에 어린 아들을 수술하기에 이른다. 이에 뇌수술을 하여 정상적으로 퇴원할 수 있었다. 꿈의 예지를 믿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슬기로운 극복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상징적인 예지적 꿈에 관해서는 제3장 꿈의 전개양상별 실증 사례의 9. 상징적 미래 예지 꿈에서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실증 사례를 참고하기 바란다. 9. 지어낸 거짓 꿈의 효용. 필요에 따라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지어낸 거짓 꿈을 이용해 밤늦게 귀가하는 남편에게 좋은 태몽을 꾸었다는 핑계로 일찍 귀가시킬 수도 있다. 또한 자식에게 너는 용이 날아든 좋은 태몽이어서 너는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것임을 믿는다. 말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보게 할 수 있겠다. 자식에게 좋은 태몽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장차 빛나는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 속에 아이가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변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실제로 꿈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겠다. 자세한 것은 제3장 꿈의 전개양상별 실증 사례에 지어낸 거짓 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0. 국가적, 사회적인 사건 대비. 국가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사람들의 꿈으로 예지되고 있다. 선인들의 사례에서 류성룡은 경복궁이 불탄 꿈으로 허균은 암울한 종시를 짓는 것으로 장차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예지해내고 있다. 외국의 사례이지만 영국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사회적 사건에 대한 꿈을 연구하는 꿈연구소가 설립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꿈 연구소 등이 세워진다면 국가적 사회적인 꿈에 대해서 보다 깊은 연구가 행해질 수 있겠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국가적 사회적인 사건에 예지적 꿈을 미리 모을 수 있다면 대선 결과라든지 지하철 참사 사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을 꿈으로 예지해낼 수 있으며 국가적, 사회적 사건을 막아내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상징적인 미래 예지 꿈은 예지는 가능하지만 꿈의 실현을 막아낼 수 없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있을 것이다. 11. 문학작품, 매스미디어 및 기타 다양한 활용. 꿈은 여러 가지 전개 양상별에 따라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바 각각에 대한 관심이 문학작품에 소설이나 시, 신문, 잡지, TV, 라디오, 연극, 영화에 이르기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다. 1. 꿈을 통한 이미지 시 연출요.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나 9.11 테러와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악몽을 꿀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꿈을 통한 이미지 시연 치료라는 기법으로 긍정적인 결말을 상상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여 극복하게 해주고 있다. 2. 꿈을 연극으로 재현, 심리치료. 꿈을 연극으로 재현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심리치료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이하고 창의적인 꿈을 연극의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 3. 영화나 소설의 소재로 꿈을 활용. 꿈을 소재로 한 영화가 상당수 있다. 공상과학 영화의 이야기 전개 속의 꿈을 접목하기도 하고 무의식의 세계나 소망 등의 심리 표출의 꿈을 영화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 예지적 꿈의 세계를 다룬 것으로 파멸의 선, 닌드림스, 마이너리티 리포트, 하와이, 오슬러, 인셉션 등 수많은 영화가 있다. 이처럼 영화, 강력 사건 등에서 꿈이 주요한 제재나 사건의 열쇠로 등장하는 예는 무수히 많다. 고전 소설에서도 태몽 등을 소설의 앞부분에 언급함으로써 주인공을 영웅시하거나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 계시적인 꿈이나 예지적인 꿈을 주요 표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전 소설인 오옥단 춘전이 대표작이다. 고전 소설에서뿐만 아니라 현대문학의 시, 소설, 수필 등에서 작품의 내용 전개에 있어서 꿈을 표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춘원 이광수의 꿈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조신몽을 개작한 소설이라 하겠다. 또 다른 예로 일본의 히가시노 게이고의 추리소설 예지몽이 있는 바 소설의 주요 소재로 예지적 꿈의 세계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필자의 자작소설 백년화도 은퇴한 조직폭력배 조직에 납치된 세 여자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납치된 회사원의 일기장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예지적인 꿈에서 사건의 단서를 얻게 되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유튜브에 연재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란다. 현재 11회까지 연재되었다. 4. TV나 방송, 신문기사 등에서 꿈을 활용. 사람들의 꿈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여 TV나 방송, 신문기사 등 매스미디어의 꿈에 대한 많은 기사나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명인사나 연예인의 태몽에 관한 기사를 비롯하여 거액의 로또, 복권, 당첨이나 특이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꿈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소개되고 있다. 또한 국가적 사회적 사건이 있을 때 신비한 꿈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요즘 종편이다 해서 다양한 채널이 생겨난 만큼 케이블 방송에서 특화된 방송으로 꿈을 주요 소재로 방영한다면 관심 있는 시청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방송으로 시청자들의 꿈을 해몽해 준다면 더더욱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정신분석적인 측면이 아닌 예지적인 실증 사례를 제안하거나 그래픽화하여 동적 영상으로 보여준 후 꿈의 언어인 상징에 기초한 해설을 덧붙이면 좋겠다. 그리한다면 시청자들이 예지적인 꿈의 세계에 대한 흥미와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올바른 꿈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12. 꿈은 영적 정신 능력의 세계. 필자의 필명 별칭은 꿈의 죽고 꿈에 산다라는 의미의 몽생몽사이다. 일본에서는 꿈의 몽이라는 말보다는 유메우라나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한국어로 하면 꿈으로 점을 친다는 뜻으로 꿈의 예지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꿈을 꾼다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유메오, 미루라고 한다. 한국어로는 꿈을 보다가 된다. 하기야 꿈속에서는 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꿈속에서 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냄새를 맡거나 소리를 듣는 등 보는 것 시에 다른 감각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그동안 필자의 글이나 사이트에서는 가급적 일본의 꿈 사례나 일본의 꿈에 대한 글은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 이는 우리 선인들이 남긴 민속적인 꿈의 몽의 예지적인 여러 사례들이 결코 일본 못지않을 것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서였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의 스승이신 한건덕 선생님은 일제시대의 교육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한건덕 선생님의 인용 꿈 사례 글에 일본의 꿈 사례가 몇 가지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중국의 꿈에 대한 연구도 그들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관심 있게 진행되고 있다. 장부론, 몽점 일지를 비롯하여 유문영은 그의 꿈의 철학에서 중국의 수많은 꿈 사례를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외국의 꿈에 대한 관심 또한 지대하다고 보여진다. 고대의 아르테미도로스의 꿈의 열쇠를 비롯하여 꿈 관련 외국 도서가 상당수 있다. 또한 꿈 관련 연구기관 또한 상당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직관의 세계를 중시할 때 서양에서는 논리의 세계를 이야기해왔듯이 꿈에 대한 연구도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첨단 과학 장비를 활용하여 뇌 영상 지도를 만들어 꿈을 만들어내는 뇌의 구조와 뇌의 신비를 파헤치려 하고 있다. 나아가 뇌의 어느 부분에서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려고 하고 꿈 내용을 영상으로 기록하고자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예지적인 꿈의 세계에 관해서는 우리의 꿈 연구도 외국 못지않다. 아니 필자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한다. 고 한건덕 선생님의 평생에 걸친 예지적인 꿈의 연구는 새롭게 조명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신시되고 비과학적이라는 비난 속에 무관심과 냉대를 받아온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필자는 꿈의 상징 표상에 대한 분석과 실제 일어난 실증 꿈 사례를 통하여 꿈을 연구하고 있다. 요즘 사람들의 꿈 사례 및 우리 선인들의 꿈 사례 외에도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꿈 사례를 활용할 수가 있다. 즉 외국의 꿈 사례에서도 참고할 것이 있다면 실제 꿈꾸고 일어난 실증 사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꿈은 상징의 언어이며 꿈의 상징은 세계의 공통 언어이다. 다만 각 민족마다 서로 다르거나 다소 특이한 상징 표상이 등장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돼지꿈을 우리 민족은 재물의 상징으로 좋은 꿈으로 여기지만 외국의 어느 민족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 카를 구스타프 융의 집단 무의식의 상징은 참고할 만하다. 융은 프로이트나 락간과는 달리 인간의 무의식 속에 인류의 근원적 체험의 원형이 존재한다고 보고 인간 무의식의 집단 상징을 언급하고 있다. 민족마다 민족적인 원형 심상이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각 민족성이나 문화적 관습의 차이, 기재, 기타 여건에 따라 꿈에 대한 관점의 시각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집단 무의식의 상징은 각 민족의 민속, 신화, 종교와 꿈의 발현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우리 민족이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꿈의 몽, 관상, 풍수, 사주 등의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이 논리적 바탕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직관의 세계나 영적인 정신세계에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반증한다. 또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슬기롭게 헤쳐나가고자 하는 운명론적 사유관에 대한 남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적인 우리 민족의 영적 정신 능력은 타 민족보다 월등하며 그들보다 꿈에 관심이 많은 것은 틀림없다. 예를 들어 일본 유튜브에서 꿈에 관해서 검색해본 결과 한국의 꿈에 관한 동영상 조회수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태몽을 비롯하여 특히 선인들이 꿈꾸고 일어난 신비한 일들을 적은 미래 예지 꿈 사례들이 각종 역사서나 문집 속에 수없이 산재되어 있음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문학 작품 속의 꿈 이야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꿈속에서 시를 지었다는 몽중시나 꿈을 제재로 한 기몽시 등이 상당수 있는 것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영적인 정신적인 능력이 발현되는 또 다른 세계가 꿈의 세계인 것이다. 창의력이 부족하거나 공간 지각력이 뒤떨어지는 사람은 꿈을 잘 꾸지 않으며 잘 기억도 못한다는 외국의 연구 결과가 있다. 꿈을 잘 꾼다는 것이 인간의 잠재적인 영적 능력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음을 입증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알림,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꿈에 관한 궁금사항은 홍순래 박사의 꿈 사이트 http://984
시어 KR 및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 부탁드립니다.